안녕하세요. 19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전에 이어 갤러퍼 리스토어 네 번째 영상입니다. 3편에서 잠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요. 간단히 지금까지 리스토어 해온 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을 가져와서 실내, 하체 전부 걷어내고 언더코팅 한 후에 방진 작업 끝내고 순정 부지포 걷어내고 RS 알루미늄 방음 매트로 방진 작업하고 바닥 모노리움 작업을 시공했습니다. 중앙 센터페시아 뜯어내서 송풍구, 덕트 모두 깨끗이 닦아주고 센터페시아 철판도 방진 작업도 함께 해줬습니다. 프론트 도어 2개, 리어 도어 2개, 트렁크 도어를 포함해서 모두 방청 작업하고 방음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또한 바스락거리는 스피커 모두 탈착하고 튜닝용 스피커로 교체했습니다. 소리가 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피커 특성상 종이 가죽, 케블락, 플라스틱 등 종류가 많습니다. 순정 스피커는 보통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종이 재질의 스피커이다 보니 세차를 하면서 도어 사이로 물이 들어가거나 비를 맞거나 물이 들어가서 이제 습기가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고 영하로 떨어진 겨울철 경화되거나 하는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다 보니 내구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매일 타는 차량이라서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볼륨을 많이 올려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은 스피커에 이상이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막상 스피커를 탈착해서 손으로 만져보면 바스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의 공통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에서 부르르 떠는 소리가 나거나 지식 소리가 난다면 의심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차량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순정 철제 범퍼 탈거했고 사각 라이트를 원형 라이트로 교체하고 순정 그릴을 포함해서 라이트 앞부분까지 모두 사포질 한 다음에 녹슨 곳은 갈아주고 내열성 스프레이로 색을 입혀줬습니다. 오늘부터 리스토어 할 부분은 엔진 쪽 정비 파트 부분하고 하체 쪽 정비를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룸 안에 들어가는 오일이라는 오일은 모두 교체해 줬습니다. 엔진 오일 내리고 합성유로 갈아줬는데요. 이왕 오일 뺀 김에 엔진 플러싱 작업을 먼저 해줬습니다. 엔진 플러싱 작업이라는 것이 호불호 많이 갈리는 작업이긴 한데 20여 년 넘게 한 번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에서 묵은 때 벗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깨끗하게 플러싱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엔진 오일 뺄 때는 몰랐는데 막상 플러싱 하고 나서 폐유를 뺄 때 보니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색상의 오일들이 빠지더군요. 합성유로 갈아주고 브레이크 오일을 비롯해서 파워 오일, 부동액, 에어컨 가스, 뒷대우 오일, 미션 오일 모두 교체해줬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노후된 부품들을 찾았습니다. 판스프링은 그나마 중간에 한번 교체를 했는지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았고요. 판스프링 고무부식만 갈아주고 사진은 없지만 브레이크 드럼도 함께 교체해줬습니다. 이왕 엔진 만진 김에 모든 벨트 빼버리고 벨트까지 신품으로 교체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어서인지 핸들 돌릴 때 하체에서 드드드드득 소리가 살짝 올라와서 살펴보니까 조인트 쪽 고무 부츠가 조금 찢어져서 오일이 새고 있었던지라 더 버티면서 쓰기엔 나중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통째로 교체해 줬습니다. 또한 엔진 떨림 소음을 잡으려고 엔진 쪽을 봤는데 부싱류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엔진 미미 부싱하고 미션 미미 부싱도 함께 교체해 줬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엔진 진동하고 미션 진동 잡는 데는 이것만한 부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인트 교체할 때하고 로어암 교체할 때 로어암이 너무 빠지지가 않아서 로어암도 통째로 교체해 줬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플러싱 하고 잠바 가스켓 교환 작업도 해주고 예열 플러그도 교체했습니다. 벨트 돌 때 조금 잡음이 올라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워펌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함께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품들이 딱 망가졌다, 쓰지 못한다 해서 교체해 준 건 아니고 중요 부품 중 현재 바로바로 공수가 되고 좀 공임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번 작업할 때 모두 주문해서 같이 교체해 준 게 일반적으로 좀 많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디젤 차의 경우 연료 필터만 잘 갈아줘도 시동이 안 걸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은 많이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디젤 차의 경우 어느 온도점이 낮아서 연료가 어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좀 불안하기도 하죠. 교체하신 지 오래됐거나 시동 걸리는 게 불안하시면 연료 필터하고 예열 플러그 교환해 주시면 일발 시동 걸리실 겁니다. 나중에 불안자까지 보링된 중고 부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신형차들이야 뭐 ECU에서 RPM을 보정하지만 갤로퍼 차량은 불안자 타입이라 차량의 RPM이 불안하거나 너무 높거나 연비가 안 나오거나 하면 한 번쯤 손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자의 경우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보링된 제품을 끼고 제가 끼고 있던 불안자는 반납해 드렸습니다. 굳이 내 차에 장착된 불안자를 수리해서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 요즘 젊은 정비사님들은 불안자 수리나 교체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좀 드신, 좀 정비 좀 오랫동안 해보신 그런 정비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수리하는 동안 빈 시간이 있을 때는 하부 언더코팅을 해주었습니다. 하부 언더코팅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흙먼지를 깨끗하게 좀 어느 정도 제거하고 언더코팅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하부다 보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쩔어 있던 이물질들이 많은데요. 그런 상태로 언더코팅 시공을 해버리면 얼마 못 가서 전부 떨어집니다. 이왕 작업하시는 거 깨끗하게 먼지도 털고 좀 녹슨 곳이 보이면 좀 갈아내고 깨끗한 면을 좀 확보하신 후에 작업을 해야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녹이 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어까지 빼고 휀다 안쪽 부분까지도 모두 시공해 줍니다. 물바지 당연히 떼야 되겠죠. 여기까지의 작업이 약 일주일 정도 작업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긴 하지만 정말 이 과정이 너무도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정비사님께서 하시지만 워낙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없는 부품은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뭣도 멋이지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안전이 그래도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뭐 중간중간에 몇 개 빼먹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진이 몇백 장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마다 증상은 다르고 교체할 부품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좀 중요 부품들 교환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만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토어라는 게 참 힘든 취미입니다. 처음에는 뭐 감성을 찾다가 나중에는 안전을 찾고 보니 무엇을 찾는 게 아무래도 클래식 차량인가 봅니다. 도색도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외관상 도색을 해버리면 갤로퍼라는 감성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은색 갤로퍼 뭐 나름 괜찮지만 요즘 트렌드엔 조금 뒤처진다는 생각을 들어서 나중에는 끝내 도색을 감행했습니다. 아직 뭐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여하튼 뭐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 유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